자, 여러분, 정말 굳게 마음 먹고 시작했는데 왜 항상 끝이 흐지부지 될까? 답답했던 적 다들 있으시죠? 매번 이번엔 진짜 다르다고 결심하지만 어느새 스르륵 예전의 내 모습으로 돌아와 있는 걸 발견하곤 하잖아요. 오늘 이 해설 자료에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좋은 결심을 저버리게 만드는 숨겨진 심리학적 이유들을 싹 다 파헤치고 그 악순환을 확실하게 끊어낼 방법들을 분석해 볼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이 꽉꽉 채워져 있으니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질문부터 한번 해볼게요. 나한테 나쁘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왜 우리는 계속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걸까요? 장기적으로 나한테 도움되는 목표가 있는데도 당장 눈앞에 달콤한 유혹에 왜 그렇게 쉽게 무릎을 꿇고 마는지. 이 근본적인 모순이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첫 번째 미스터리입니다. 이 문장 완전 내 얘기 같지 않나요? 그냥 날씨 좀 보려고 아니면 잠깐 시간만 확인하려고 스마트폰을 집어 들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인스타그램 릴스를 15분째 넘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문득 허탈해지면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잠깐만, 나 방금 뭐 하려고 폰 쳤더라? 아, 맞다, 날씨. 이처럼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데도 너무나 어이없게 함정에 푹 빠져버립니다. 자, 그럼 챕터 1, 현대판 스키너의 상자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그토록 폰을 손에서 못 놓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심리학 개념이 하나 있어요. 바로 간헐적 강화라는 건데요. 이게 수만 년 전 결핍의 시대에 맞춰 진화한 우리의 뇌랑 만나면 진짜 치명적입니다. B.F. 스키너의 유명한 쥐 실험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쥐가 레버를 누를 때마다 꼬박꼬박 먹이를 줄 때보다 언제 나올지 모르게 랜덤으로 먹이를 줄 때 쥐들이 미친 듯이 그야말로 강박적으로 레버를 눌러댔다는 사실 말이죠. 보상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그 아슬아슬한 예측 불가능성이 엄청난 중독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거 한번 직관적으로 비교해 볼까요? 왼쪽의 카지노 슬롯머신이랑 오른쪽의 스마트폰 앱이요. 원리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슬롯머신이 예측 불가능하게 돈을 뱉어내면서 도박 중독을 일으키듯 스마트폰 역시 좋아요, DM, 알림 같은 것들을 랜덤하게 터뜨리면서 우리를 꽉 붙잡아둡니다. 까놓고 말해서 우리는 매일 화면 앞에서 다음 보상을 기대하며 쉴 새 없이 레버를 땡겨대는 쥐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챕터 2, 베타 구역의 역설입니다. 이 역설은 진짜 흥미로운데요. 상황이 완전히 바닥을 치는 것보다 적당히 불편한 상황이 우리한테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걸 알려줍니다. 밥의 출퇴근 상황을 보면서 한번 계산을 해보죠. 회사까지는 1마일 거리라서 걸어가면 20분이 걸려요. 그런데 2마일이나 떨어진 마트에 갈 때는 걷기엔 너무 머니까 아예 자전거를 타버리는 거죠. 결과는 어떨까요? 오히려 8분밖에 안 걸립니다. 거리는 2배나 먼데 말이죠. 목적지가 너무 멀다는 그 사실 자체가 밥에게 더 빠른 교통수단을 선택하도록 강제해서 결과적으로 시간을 확 줄여버린 겁니다. 직관에는 어긋나 보이지만 아주 완벽하게 떨어지는 논리죠. 결국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뭐냐? 최악인 상황이 그저 적당히 괜찮은 상황보다 차라리 낫다는 겁니다. 상황이 진짜 끔찍하면 우리는 어떻게든 살려고 행동을 확 바꾸거든요. 마치 끓는 물에 빠진 개구리가 화들짝 튀어오르는 것처럼요. 하지만 서서히 데워지는 미지근한 물속에 있으면 이 정도면 버틸만해 하다가 비전 없는 직장이나 나쁜 생활 습관에 평생 갇혀버리는 겁니다. 당장 뛰쳐나갈 만큼의 엄청난 고통이 없으니까요. 챕터 3. 학습된 무기력 극복하기입니다. 무언가 제대로 시작해보기도 전에 우리를 지레 포기하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심리적 함정을 다룹니다. 이 실험 정말 유명하면서도 충격적인데요. 피할 수 없는 무작위 전기 충격을 계속 받았던 개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개들을 맘만 먹으면 훌쩍 넘을 수 있는 아주 낮은 울타리가 있는 방으로 옮겨졌거든요. 그런데 도망칠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바닥에 엎드려서 그 고통을 다 맞고만 있어요. 난 뭐래도 상황을 바꿀 수 없어 라고 한번 뇌가 학습해버리면 눈앞에 뻔히 탈출구가 뚫려 있어도 시도조차 안 해버린다는 아주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그럼 이 지독한 무기력에서 어떻게 빠져나올까요? 똑같이 회사에서 잘린 밥과 릴리의 마인드셋을 비교해보죠. 밥은 난 구제불능 실패자야 라며 이걸 자기 인생 전체의 문제로 끌고 갑니다. 하지만 릴리는 완전히 달라요. 이건 그냥 이 회사랑 안 맞아서 생긴 일시적인 문제일 뿐이야 라고 딱 선을 긋죠. 나쁜 사건을 스스로에게 어떻게 해석해주느냐, 이 스토리텔링을 바꾸는 것만이 끝없는 무기력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마스터키입니다. 챕터 4.
환경 통제하기. 자,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왜 번번이 실패하는지 문제점을 파헤쳤다면 지금부터는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전술적이고 즉각적인 행동 지침들을 알아볼게요. 만약 내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면 내 삶도 통제할 수 있다. 이 말 진짜 뼈 때리지 않나요? 우리는 보통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래 하면서 자책하잖아요. 근데 사실 의지력이라는 건 심각하게 과대평가되어 있습니다. 눈앞에 유혹을 잔뜩 깔아두고 오로지 참아야 하느니라 순수한 자제력으로만 버틴다? 이건 우리 뇌의 소중한 에너지를 밑빠진 독에 붓는 거나 다름없는 아주 비효율적인 짓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치트키는 뭐냐? 바로 물리적인 세팅을 바꾸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원하세요? 그럼 집안에 아이스크림, 과자 싹 다 갖다 버리세요. 스마트폰 좀 덜 보고 싶으면 SNS 앱들을 폴더 한 3개쯤 만들어서 저 깊숙이 숨겨두는 겁니다. 앱 켜는데 한 20초 정도 짜증나는 과정을 인위적으로 더해버리는 거죠. 반대로 물을 많이 마시고 싶다면 그냥 물병을 내 손 닿는 곳에 떡하니 두는 겁니다. 나쁜 습관에 높은 장애물을 왕창 깔고 좋은 행동은 내가 귀찮아할 틈도 없이 숨쉬듯 쉽게 만드는 것. 이게 환경 통제의 정수입니다. 다음은 챕터 5 실행 의도입니다. 환경 세팅을 마쳤으니 이번엔 우리가 세운 목표를 무조건 달성하게끔 꽉 잡아주는 구조와 방법을 살펴볼게요. 자, 이번 주에 운동 3번 해야지. 솔직히 이 목표 엄청 모호하잖아요. 이거랑 월요일 오후 5시가 되면 난 무조건 헬스장에 간다. 이걸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단순히 언제, 어디서 행동할지 구체적으로 딱 정해두는 것만으로도 목표 달성률이 무려 90% 이상으로 극적으로 뜁니다. 구체적인 플랜 없이 그냥 열심히 해야지 결심만 해두면요. 퇴근하고 파김치 됐을 때 우리는 100% 가장 편안한 소파로 직행하게 되어 있어요. 안 그런가요? 그런데 살다 보면 변수가 꼭 생기잖아요. 그래서 루틴의 완벽함을 더해주는 게 바로 대처 계획, 즉 플랜 B입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 터졌을 때 고민 없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백업 플랜이죠. 예를 들어 만약 야근 때문에 5시에 헬스장을 못 간다? 그럼 무조건 다음날 아침 6시에 간다. 이렇게 삶의 변수가 끼어들 때 어떻게 튕겨낼지 미리 정해두면 여러분의 루틴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챕터 6 탄력적 습관 만들기입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인 습관을 2번 다시는 포기하지 않게 딱 잡아줄 아주 기가 막힌 프레임워크를 하나 소개할게요. 습관을 무조건 한 가지 기준으로만 두지 마시고요. 엘리트, 플러스, 미니 이렇게 3단계로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맨날 피아노 1시간 치기, 나 헬스장 풀세션 같은 완벽한 엘리트 코스만 고집하면 몸이 천근만근인 날엔 100%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난이도의 고무줄처럼 탄력을 주면요. 좀 불안전하더라도 오늘도 해냈다는 기록을 챙겨가는 게 100% 완벽하려다가 0%로 무너지는 것보다 무조건 낫다는 걸 확실히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론이 하나 있어요. 제일 아래 단계인 미니 습관은요. 정말 내 인생 최악의 날,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은 날에도 그냥 눈 딱 감고 해낼 수 있을 정도로 어이없게 쉬워야 합니다. 책 딱 한 페이지만 읽기, 팔굽혀펴기 딱 10개만 하기, 이렇게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만 달성하면 연속 기록이 안 깨지거든요. 그러면 결국 습관을 다 집어치우게 만드는 주범인 그 끔찍한 죄책감을 원천붕괴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날 문득 뒤돌아보면 모든 걸 뒤바꾼 단 한 번의 엄청난 순간은 없었다는 걸 깨닫게 된다. 그건 그저 수천 개의 작은 결정들이 모인 결과였다. 와, 이 문장 진짜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의 나비 효과를 완벽하게 요약해주지 않나요? 여러분이 주변 환경을 매일 통제하고 피곤한 날에 미니 습관으로 타협하면서 이어가는 그 작고 의도적인 선택들, 그 선택 하나하나가 복리로 쌓여서 결국 여러분의 미래를 완전히 새롭게 써내려 갈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이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선택은 여러분이 간절히 꿈꾸는 이상적인 미래를 차곡차곡 세워나가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오늘 하루 편하면 그만이지 하는 익숙함 속에 여러분을 영원히 가둬두고 있나요? 당장 오늘부터 내 주변 환경과 습관의 통제권을 꽉 쥐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해설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